안녕하세요, K입니다. 바로 노화의 메커니즘에 자세한 부분이 나오는 이 7기둥. 첫 번째 기둥은 줄어드는 조직. 젊을 때는 몸에 줄기세포가 아주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줄기세포 수가 줄어들고 줄기세포 자체도 노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늘어진 피부, 근육은 거의 없고 떨리는 손과 흐릿한 기억을 가진 노쇠한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죽고 죽은 세포가 대체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근육 조직이 줄어드는 현상은 근육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근육 감소증에 걸리면 쉽게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며 또 잘 회복되지 않기도 하죠. 이런 근육 감소증은 빠르면 30대에 나타나고 10년마다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러려면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높이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 노화의 두 번째 기둥인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노화의 원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둥은 좀비세포. 노화 세포는 닳아서 못 쓰게 된 후에 그 후에도 죽지 않는데요. 노화 세포는 현재 노화 예방 연구의 주요 대상인데 더는 분열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노화세포를 좀비세포라고 부르겠대요. 좀비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염증성 단백질을 분비하고 만성염증이 불러오는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진짜 좀비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비세포가 늘어나고 노화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또 조직에 좀비세포가 너무 많으면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는 효율도 낮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E형 당뇨병의 전조이기도 하다는 거죠. 좀비세포는 복부의 주요 내장을 둘러싸는 내장 지방도 증가시키고 내장 지방은 수많은 질병, 특히 E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이 좀비세포는 수많은 노화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 노화 증상은 당장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필히 몸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도 좋은 소식은 좀비세포가 일으키는 손상을 예방할 방법이 많대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세포가 최대한 오래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요. 칼슘, 마그네슘, 아미노 에탄올, 포스페이트, 칼륨염. 저자는 이런 영양 보충제를 먹어서 건강한 세포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힘쓴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세포 구속복인데요. 세포 사이에는 세포 외 기질이라는 단백질 네트워크가 있대요. 세포의 기질은 세포를 스트레스, 외상, 중력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탱탱한 디저트 젤리를 떠올리면 된대요. 근데 세포의 기질이 없다면 우리는 형체를 유지하지 못해서 괴상한 붉은색 액체만 남고 말 거래요. 그러면서 뭔가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설탕이 든 음식을 먹으면 설탕에서 나온 포도당 분자가 결합할 단백질을 찾아 몸속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포도당은 실제로 단백질을 갈색으로 바꾸는데 팬에 설탕과 양파를 넣고 캐러멜화하면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똑같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혈당이 높다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몸속을 캐러멜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래요. 달콤한 걸 먹을수록 우리의 몸이 캐러멜화 된다는 거죠. 모든 만성염증은 단백질 교차 결합을 증가시키고 혈당이 높으면 염증과 단백질 교차 결합이 모두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동시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 특정 음식에 민감하다면 몸은 그 음식을 먹는 순간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 반응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에 관해서는 당질, 당분 이것들을 정말로 우리 집에서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기둥은 세포 밖에 쌓이는 쓰레기인데요. 당연히 우리 몸의 세포 안팎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서 그 쓰레기의 주요 성분은 기능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쌓이게 되면 또 치매, 이런 것을 유발하는 플라크로 축적된다는 거고요. 쓰레기가 몇 개 안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응집되면 뭐가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플라크가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배출이 안 되고 찌꺼기는 더 많이 쌓이면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기둥은 세포 내에 쌓이는 찌꺼기. 찌꺼기는 세포 밖에도 쌓이는데요. 여기에서 세포에 찌꺼기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이 습관화되면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내재된 시스템,
바로 리소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여전히 과식은 독이네요. 7번째 기둥은 짧아지는 텔로미어인데요.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끝에 달아놓은 플라스틱 팁. 이것처럼 텔로미어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DNA 끝에 붙어서 염색체가 마모되어, 즉 노화되어 풀리는 일을 방지한대요. 근데 어떤 효소가 텔로미어를 복구하지만 이 보호캡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짧아지는데 바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도 짧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방법은 과다한 환경 스트레스를 피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책, 이것을 세우는 게 좋은 출발점이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질 좋은 수면으로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중대한 미토콘드리아, 이것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 먹는 음식, 또 과도하게 먹는 음식, 과도하게 많은 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먹는 음식, 환경, 질 나쁜 수면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그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식사를 해킹해서 나쁜 것들을 줄이고 균형 잡힌 7대 영양소, 이것을 높이는 방식, 이런 영양을 높여가고 과식하지 않고 숙면을 위한 낮의 활동, 숙면을 위한 환경, 또 위생적인 환경,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스트레스는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명상이라든가 다른 취미 활동이라든가 많이 움직이는 것, 신체 활동, 운동, 독서, 스트레칭, 요가, 자연, 햇빛 쬐기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노화를 되돌리고 건강한 장수를 계획하는 슈퍼휴먼이 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바이오 해킹법입니다. 음식은 노화를 막는 보약이다. 저자는 바이오 해커가 되면서 자신의 몸을 해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당신의 식사를 바이오 해킹하라. 그것이 바로 체중을 줄이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의학적인 근거들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저자는 세상을 바꾼 500여 명을 인터뷰해서 또 다른 책을 출간했었거든요. 저자는 세상을 바꾼 이 슈퍼스타들의 성공 비결과 공통적인 특징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인터뷰 결과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좋은 음식을 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 달랐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고 개인마다에 따라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랐다는 거죠. 우리의 식사는 슈퍼휴먼의 생명활동뿐만 아니라 성공에도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식사를 해킹해서 어떤 음식과 화합물이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방해해서 살을 찌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는지 정말 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알아내야 되고 내 몸의 상태를 개선하는 음식들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정말 유해했던 음식, 그것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다양한 형태의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단으로 체지방 22kg을 빼고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얻고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냈던 거예요. 그러자 행복해지고 화가 줄었고 친구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넘쳤다는 거죠. 식단에든 무엇인가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확실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다양한 탄수화물을 실험해 본 결과 자신의 경우에는 글루텐이 주범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은 글루텐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몸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성격도 바뀌었고 긍정적인 성격과는 멀어져 버렸던 거죠. 정말 음식이 성격도 좌우하네요. 그쵸? 우리도 밀가루, 바로 글루텐, 이것이 몸에 해롭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자신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글루텐의 섭취는 우리 모두에게 노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많죠. 글루텐뿐만 아니라 당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글루텐은 뇌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줄이고 갑상선 기능을 억누르고 비타민 D 저장량도 감소시킨대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단백질 형태가 어그러지면서 서로 엉겨붙어 노화를 일으키는 위험한 플라크가 쌓인다는 거죠. 거대 식품 기업들은 글루텐을 먹으라고
아주 달달한 것들을 먹으라고 권하지만 비만이나 노화 치료에 최전선에 서 있는 전문의는 글루텐, 당분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권하죠. 그리고 곡물에도 곰팡이라던가 식물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저급한 육류 이런 것도 사실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요. 또 너무 많은 단백질 섭취는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 이런 부분도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간헐적 단식 이 간헐적 단식은 지방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고 근육을 만들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놀라울 정도로 유용하다고 얘기하고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폭식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섭취하면 또 영양소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맘대로 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은 정확하게 실천하면 장수에 가장 쉽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도 최근까지 단식이 왜 몸에 좋은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2019년 오키나와 과학기술연구소 과학자들이 단식으로 다양한 44가지 대사물질 농도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새롭게 발견한 대사물질 30여 종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화학 과정에서 형성된 이 대사물질들은 다양하고 유익한 기능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몸속 항산화제 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미 알다시피 항산화제는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이 모든 장점은 단식이 자가 소화 작용을 크게 촉진해서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격일제 단식. 이 부분도 예전에 공부한 적 있었는데요. 하루 걸러 단식하는 간헐적 단식인데 8주 시행만으로도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트리글리세이드 이것과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은 뇌의 성장과 진화 능력도 높인데요. 뇌가 평생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인 신경 가소성 이것과 새 뉴런을 만드는 신경 조직 발생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병과 인지기능 쇠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설탕도 나쁘고 튀김도 나쁘고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단백질도 나쁘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 지방은 많이 먹어도 될까? 물론이라고 합니다. 단,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집안에 좋은 지방을 구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지방은 생식 건강과 체온 조절, 뇌 기능, 충격 흡수에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방은 세포 외부를 감싸서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죠. 음식을 소화하는 담즙산을 만들 때도 필요한데요. 비타민 A, E, D,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이 비타민을 흡수하려면 몸에 지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호르몬들도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방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렇다고 아예 안 먹는 무탄도 정말 아니더라고요. 너무 낮추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 책이나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또 줄이는 대신 좋은 탄수화물을 먹고 그리고 저급한 단백질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하게 먹고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몸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과량으로 먹으면 몸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최상의 상태로 활동하려면 지방이 필요한데요. 어떤 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먹는 지방 중에는 몸의 구성 성분인 것도 있고 연료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 혼합물을 제대로 섭취하는 일은 우리의 체중과 건강에 있어서 또 노화 예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산화된 지방 이런 것들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효율이 낮은 세포막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더 빨리 늙게 하죠. 세포가 어쩔 수 없이 산화된 지방을 세포막에 끼워 넣으면 세포는 과량의 활성산소를 만들고 그러면 당신은 슈퍼휴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슈퍼휴먼이 되려면 정말 좋은 지방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공부도 정말 필요하고 이걸 적용해 가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또 케톤은 심혈관계와 뇌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케토시스 상태를 간헐적으로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케토시스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대요.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포도당과 케톤을 모두 연소할 수 있는 능력인 대사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탄수화물, 중단백,
고지방, 또 건강한 방식의 간헐적인 단식, 다시 말하면 케토시스, 이런 전략이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고요. 이것은 슈퍼휴먼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자는 썸머리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래 사항들을 실천하라. 첫째, 산업적으로 재배하고 만든 곡물, 식품, 동물성 제품을 먹지 않는다. 유기농 채소, 몇 종류의 유기농 과일,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 이런 것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튀긴 음식은 먹지 않는다. 절대로. 또 조직의 회복을 돕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 달걀, 자연산 생선,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식물의 단백질과 목초를 먹고 자란 육류의 콜라겐 20g 이상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튀기거나 너무 많이 굽거나 검게 태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날씬한 사람은 몸무게 1kg당 단백질 1.1g을 먹고 비만인 사람은 몸무게 1kg당 0.77g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임신부와 노인, 운동선수는 몸무게 1kg당 1.3g을 제시합니다. 또 지방 섭취량은 상관없지만 먹는 지방의 비율은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좋은 지방을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아 먹는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제한.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바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죠.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먹는 것. 낮 12시에서 오후 8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등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은 가끔 아침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아침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먹어야 되겠죠. 단, 중요한 것은 해가 지면 먹지 말아야 한다. 또 매주 몸속에 케톤이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신진대사가 유연해지도록 길들이라고 합니다.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 중 며칠 동안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거나 곧바로 케톤으로 전환되는 에너지 지방을 식단이나 커피에 넣어 주기적인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항상 하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실천하는 것,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대사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했죠.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빡세게 하면 안 되겠죠. 집중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건강을 개선할 때만 정해진 시간 내에 먹는 것, 그것을 간헐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렇게 활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날씬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음식은 우리를 뚱뚱하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질환을 생기게 하고 질병으로 이끌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식사를 바이오 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